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코로나19에 잠식당한 2020년도 우리가 웃을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음력 초파일이면 종교와 상관없이 연등을 들고 거리를 나선 사람들의 행렬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지난 16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연등회는 통일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10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맞습니다. 2020년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화합을 상징하는 연등회 정신처럼 모두가 마음을 모으면 이 코로나 위기도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연일 1000명대를 웃도는 위기의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철저한 방역 대응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번 한 주도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추운데요. 이 추울 뿐만 아니라 눈발도 좀 날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눈 소식이 있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겨울의 네 번째 절기 동지입니다. 길게 이어지던 추위 기세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영상 6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공기는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늦은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오겠고요. 충남 내륙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천안 4도, 공주 5도, 대전 6도까지 올라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5도, 보령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 한때 충남 남부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성탄절 전날인 목요일 오전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연말 연시가 되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온정의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 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연말에는 또 이런 기부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 모금액도 작년보다 30억이나 줄었고요. 구세군 냄비 모금액 역시 작년에 비해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탄 후원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절반으로 줄면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겨울이 그렇게 삭막하지만은 않은 게요. 중증 장애인 가족이 기초수급비를 모아서 12년째 기부해온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선량한 또 시민이 익명으로 또 천사처럼 기부를 한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어요. 2020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라고요. 네, 예.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상아 리포터도 이런 따뜻한 나눔 활동 네. 좀 해오고 있나요? 전 좀 소소한 나눔 활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온라인상에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 이후에 그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주는 온라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걸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았더니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싹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오. 네. 포인트 기부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네요. 예. 네, 또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은 내가 가진 영농 기술을 365일 아낌없이 전해주는 이 키다리지 아저씨 같은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이라고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이 대표 천안의 대표
청년 귀농 마을을 꿈꾸는 곳입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이곳에서는 지역의 로컬 푸드로 또 젤라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체험도 할 수가 있는 곳인데요. 천안의 성거읍 모전 1, 2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의 특산물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고 귀농 청년을 육성하며 농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곳. 천안 모전 1, 2로 떠납니다. 성거산 전기 맞은 우리네 고장 흐르는 개울물도 유구한 역사 골마다 아름다운 산과 언덕에 편안한 꽃송이 길이 빛내세. 이 노래 어떻게 하셨죠? 아우 제가 또 마을 탐구하기 전에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잘 아주 불렀죠? 예, 잘 부르셨어요 아주. 이 마을 노래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당시에 이제 휴전 협정 전에 마을에서 연극을 했었어요. 네. 그 연극하면서 이제 작곡하신 이부경 씨가 작곡 작사를 다 하신 분이에요. 면단의 체육대 할 때도 우리 모전이 이 찬가가 응원가로도 잘 활용이 돼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부르면 단합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예, 잘 되죠. 예. 마을 창가로 텐션업 시켜주는 모전 1, 2는 북천안 나들목에서 불과 5분 거리로 수도권과 인접한 마을인데요. 이 마을 입구에 선 빅사이즈 팽나무가 어서오라 손짓하는 듯합니다. 딱 봐도 오래된 나무 같아요. 예, 나무가 한 400년 된 보수입니다. 400년 예. 역시나 딱 봐. 그래서 지금도 매년 정월이면은 네. 동네 분들이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팽나무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팽나무가 마을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네네. 하잖아요. 저희 마을은 400년 전에 함양박 씨 선대조께서 이주해 오셔서 지금 73가구에 158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그중 인구 중에 반 이상이 함양박 씨가 살고 있어 함양박 씨 집손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전이가 그런 마을이구나. 네. 지금 알았는데요. 그럼 어디 가면 또 마을 분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마을 주변 드넓게 펼쳐진 옥토에서는 주로 포도와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주민들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농기계 운전 본능이 깨어나 시승 한번 해봤습니다. 보자. 아니 탐구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좋아 보여서 좀 앉아봤는데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농작물 소독할 때만 쓰는 건데 이렇게 타시고서는 막 만지면 위험합니다. 얼른 내리세요. 그래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조심조심 내려야겠네. 이렇게. 근데 둘러보니까 이런 차들이 많은데 여기 다 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다가 제가 농사 지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귀농하는 청년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실제로다가 연습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청년 귀농 마을을 꿈꾸는 모전 1리에서는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친절한 금자씨? 아니죠. 이 친절한 주민들께서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영농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직접 교육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농기계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매년 사망사고도 일어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이 컸는데 이제 마을 주민분들께서 이제 안전한 농기계 사용법을 이제 뭐 제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작업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잘 알려주셔서 실제로 농업을 할 때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쌈채소 농사를 쌈채소요? 쌈채소 진짜 좋아하는데. 한겨울에도 싱그러운 쌈채소가 자라는 이곳은 귀농 청년의 꿈터. 6개월 전 모전 1리에서 귀농 교육을 받고 지금은 7가지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꿈도 아주 야무집니다. 제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제가 결정해서 팔 수 있는 농민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샐러드 바를 운영을 해서 제가 유기농으로 생산한 건강한 채소를 가지고 천안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고요. 마을과 함께 이제 협동을 해서 이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우스에서도 향학열로 후끈후끈하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딸기를 재배하는 농장인데요. 농사를 처음 배우는 초보 농부들이 모의 실험을 통해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한 4명의 공동 투자분들이 투자해서 만든 농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부 부분을 제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미래의 제 농장을 짓기 전에 여기서 시험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2년 뒤 딸기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 투자자들과 함께 미리 농사를 지어보는 예비 귀농인. 실패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영농 기술을 전수하는 멘토가 있어 든든하다 합니다. 교육생들이 엄청 열의를 띠면서 배우고 계셨는데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에서 약 한 10여 명 정도가 딸기 농사를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배우고 그중에 일부는 독립해서 자기 농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농장 같은 농장을 계속 확대하면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생기고 그러면은 규모 있는 농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통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농업을 청년들과 혹은 지역에 있는 귀농자들과 희망하는 귀농자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전 1, 2에서는 지난 10월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마을 기업을 설립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좋은다고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걸 만들고 계시네요. 우리 지역 농산물로 젤라또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네. 탐구 대장님께서도 같이 만들어 보실래요? 좋죠. 저 젤라또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을 모전 1, 2에서 만나다니요. 저 오늘 개 탔습니다. 마을에서 농사지은 농산물과 천안의 로컬 푸드를 이용해 젤라또를 만든다는데요. 모전 1, 2 주민들이 젤라또 만드는 비법을 배워 세상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선사합니다. 드디어 젤라또를 먹는 시간이 왔어요. 자, 잘 먹겠습니다. 모전 1, 2에서는 젤라또 만들기뿐만 아니라 착즙 주스, 잼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갖고 있습니다. 젤라또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 농산물로 만든 굉장히 고급 아이스크림을 손수 만들어 가십시오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가 잠시가 아니라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2층에서는 제가 젤라또를 만들었는데 또 이 공간은 어디예요? 1층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요.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어른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고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식당의 주변에 변변한 게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오셔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귀농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모전 1, 2. 앞으로 천안의 대표 청년 귀농 마을이 되어 과거의 번영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전리에 내려온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선 행복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복이 가치가 우선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부를 금방 축적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 마을에는 보시다시피 젊은 귀농인이 있어서 젊은 농촌으로서 서로 협력과 단결을 해가지고서 화합되고 좋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이 다시 예전처럼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면 젊은 친구들 누구든지 마을에 들어오시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는 신념으로 마을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농사짓기 좋고 달콤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모전 1, 2. 이곳에서 부푼 귀농의 꿈을 펼쳐보세요.
네, 이한치한이라고 이런 네. 날씨에 젤라또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네. 오늘은 없네요. 젤라또가 없어요. 네. 마음은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져오고 싶었으나 또 젤라또는 네.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어 먹는 게 제 맛이거든요. 특히 이 천안 모전일리에서 나는 농산물들로 직접 만드는 젤라또 정말 맛있었는데요. 그날 제가 먹어보지 못했던 군고구마 분밥 맛 젤라또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네네. 다음에 한번 같이 가시겠어요? 제가요? 같이 네. 가서 만들어서 오. 먹고요. 아. 제가 가면 큰일 납니다. 왜죠? 예, 마을 주민들이 네. 저 본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드시거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네. 사라지면 그때 꼭 가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제가 냉수 먹고 속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차가운 젤라또 먹고 네. 정신 차려야겠어요. 사야겠네요, 빨리. 네. 네. 그리고 네. 오늘 소개해준 곳이 지리적으로도 수도권도 가깝고 또 대전과도 가까워서 네. 귀농이나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배움터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배움터가 정말 되더라고요. 출연하셨던 그 전 이장님께서 저에게 용기계 작동법을 몇 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지게차 작동법 배우고 왔고 재밌어서 휴대폰으로 영상으로도 기록을 해놨거든요. 제가 면허증 따면 아르바이트 하러 가겠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불러주세요. 마을 탐구대장이 네. 이러다가 정말 네. 귀농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되네요. 네. 예. 자, 아무튼 선안 모전 1, 2가 마을 주민들의 바람처럼 아기 울음소리 많이 들리고 더욱 활기찬 마을로 거듭나길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이 아침엔 퀴즈 때문에 아직 귀농하지 못하고 있다는 네. 장상아 리포터. 네. 예. 오늘도 문제 확실하게 좀 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문제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퀴즈 풀면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시죠.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땡땡 섰더라도 꽃이 핀다. 배꼽은 작아도 땡땡 팥죽은 잘 먹는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입동, 2번 동지, 3번 우수.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이 바로 이 절기인데요. 보기를 괄호 안에 하나씩 넣어보면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팥죽하면 네. 이게 그쵸?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경림 씨 하면 네. 이게 떠올라요. 아, 왜요? 네, 우린 동지 아니겠습니까? 동지. 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있네요. 네. 이미 정답이 나와버렸는데. 네. 입동, 동지, 우수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동지죠. 정성이 지극하면 동지 섰더라도 꽃이 핀다는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배꼽은 작아도 동지팥죽은 잘 먹는다는 얼핏 보기에는 변변치 않은 것 같으나 하는 일이 녹록하지 않다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네, 오늘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다는 바로 동지입니다. 옛날에는 태양이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렸다고 하고요. 또 집안의 악기를 쫓기 위해서 붉은 팥으로 죽을 써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동짓날 팥죽 많이 드시잖아요. 아, 많이 드실 거예요.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방금 전에 마을 탐구 생활을 재밌게 보셨다면 더욱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색소와 방부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으며 질감이 쫀득하고 맛이 진한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셔벗, 2번 슬러시, 3번 젤라또. 네.
뭐 정말 이 한치 안으로 지금 먹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이것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젤리처럼 쫀득쫀득한 네. 식감이 너무 신기해서 먹을 때마다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나머지 보기는 아마도 좀 얼음 아삭아삭한 네.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정답은 아주 쫀득하고 맛있어요. 침이 좀 나오는데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젤라또죠. 이 젤라또는 이탈리아어로 냉동이라는 뜻인데요. 우유와 크림, 설탕을 베이스로 과일이나 견과류로 향을 낸 아이스크림입니다. 공기 함유량이 적어서 질감이 쫀득하고 맛과 향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대장이 다녀온 천안 모전 1, 2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이 젤라또 마을 기업을 만들고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농사짓기 좋은 그런 마을로 거듭나길 저희도 함께 응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알코올이 들어있는 모든 술은 상처 소독 효과가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네. 정말 주인공이 다쳤을 때 네. 이렇게 술을 이렇게 붓긴 하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술이 네. 굉장히 독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많이 네, 낮아졌잖아요. 많이 네. 낮아졌죠. 네. 독주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오, 지금하고는 좀 그렇죠. 다른. 네. 예. 지금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우. 그런 걸 본 적이 없고요. 이 주방에서 찌든 때, 좀 지울 때나 이렇게 좀 그렇죠. 사용을 했지 예, 예. 소독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시간이 다 흘러갔네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죠. 이 소독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알코올 농도가 70에서 83% 사이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술은 알코올 농도가 낮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네, 한때 유럽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술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라는 웃지 못할 이런 소문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WHO에서는 술을 통해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든 상처든 제대로 된 소독약으로 치료를 해야겠죠. 아, 그럼요.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은 음악 감상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에는 음악 감상 도구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턴테이블에 걸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든 동그란 판으로 소리를 기록했다가 재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카세트 테이프, 2번 디스켓, 3번 레코드. 네, 이번 문제 쉽죠? 네. 저와 이 코드가 딱 오. 맞는 네. 가족 여러분이라면 네. 바로 답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예. 코드가 딱 맞는 정답도 보이고요. 또 이 모양만 잘 동그래요. 다른 건 좀 네모나게 생겼는데 동그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레코드죠. 레코드는 1877년 미국의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한 데서 탄생된 것으로 레코드 플레이어에 사용하기 위해 소리를 담았다가 재생하는 원반을 말합니다. 네, 이 최근 복고 열풍을 타고 음악계에서도 LP로 다시 앨범을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투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음질이 LP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영국의 작가 베리가 쓴 아동극으로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주인공과 인간 세계의 소녀 웬디가 해적선장 후크와 싸우는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피터팬, 2번 파랑새, 3번 보물섬. 네. 저는 이 주인공이 참 부럽네요. 어. 예.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많은 팬을. 저도 한
한때 그 섭사마 팬이라고 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지금도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방 안에서 TV를 보고 계실 겁니다. 아니 젤라또 아직 안 가져왔어요. 제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흘러갔는데요. 작품 정답 쉽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피터팬이죠. 이 피터팬은 1902년 제임스 매튜 베리 소설 작은 하얀 새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피터팬의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아동극으로 만들어지면서 알려지게 됐고요. 1911년에는 피터와 웬디라는 동화로 출간됐다고 합니다. 네, 아침의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마을 탐구 대장이 천안 모전일리의 젤라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젤라또 뭐 꼭 안 가져와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우리 리포터분들에게 그 맛을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어떤 표정이라든지 몸으로 좀 표현해달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클로즈업 가능할까요? 이렇게. 자, 떠먹어보겠습니다. 먹어서 쫀득하고 달콤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딸기랑 토마토만 먹었거든요. 지금 입에서 막 침이 막 고여요. 고여서. 네, 표정. 행복해 보이는데요? 행복해요. 네. 다음에는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가야겠어요. 그래요. 뭐든지. 그냥 가져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2020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인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 나눔의 온정을 펼치면서 또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나눔을 하고 계신지 사진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세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는 곳 강릉의 독립책방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곳 주인장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강릉의 모든 주민들이 작가가 되고 또 강릉을 다녀간 사람들이 모두 작가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책방지기 안상현 씨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트로트 가수를 꿈꾸고 있는 노기안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꿈이 있죠. 어렸을 때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저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책방을 열어서 사람들이 오면 책도 팔고 책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작은 책방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어떤 분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테스 형을 하염없이 부르며 주인공을 찾아 나선 노기환 리포터. 이 정도면 응답 좀 해주세요, 소크라테스 형.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주는 책방 주인, 웹 디자이너이기도 한 안상현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늑하면서도 주인장의 취향이 묻어나는 책방엔 세상의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독립책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중요한 말인데요. 책을 만드시는 분이 그 책에 관련된 그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독립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독립 서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음악으로 치면 뭐 인디 음악, 네, 맞습니다. 비슷한. 네, 뭐 독립 영화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독립 참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 집안이 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독립운동가, 아, 네네. 가문하고 이웃을 했었던. 아, 그렇죠. 예, 네네. 아, 존경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그럼 독립서적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냅니까? 일반적으로 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글도 있겠지만 말씀 사진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 말 그대로 내가 책의 형태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형태들은 다 나오다 보니까 그 작가분들의 연령이나 이런 부분도 꽤 다양한 걸로. 일반인들 가운데 책 내고 싶은 분들이 내는 거니까 네네네. 이 독립서적의 내용도 아주 다양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이런 책을 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출판사나 유통에 대한 이제 기획이나 의도에 따라서 많이 조절되고 또 의견이 들어가고 바뀌는 거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오롯이 그냥 내 생각, 내 표현 그대로 한번 넣어보고 싶다라고 그래서 독자에 대한 그 날 것에 대한 경험? 뭐 저 같은 사람도 책을 낼 수가 있는 거네요. 독립서적은. 그럼요. 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요? 네. 아, 얼굴을 가려야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마음껏 책을 읽어도 좋고 지친 마음을 풀고 가도 좋은 작은 책방. 안상현 대표에겐 작업실이기도 한데요. 강릉으로 내려오기 전부터 책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독특한 서점을 저도 보게 되었거든요. 제주도에 여행 중에 그 서점을 봤는데 나도 일을 하는 때에 되게 조금 이제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같이 이런 책들과 협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만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서로에 대해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있다 보니까 여기 생활에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지 이제 못 올라가고 지금껏 강릉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이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면 충분히 거기서 주는 다양한 만남이라든가 또 그 과정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좋은 것들이 많아서 경제적으로는 따질 수 없는 되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고 저에겐 되게 고마운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사실입니다. 책의 출산부터 성장을 지켜보는 독립서점의 주인장으로선 진열된 책 한 권 한 권이 모두 소중합니다. 덕분에 값을 따질 수 없는 좋은 인연들을 만난 거겠죠. 그리하여 300여 종의 책 중에 이곳 책방만의 신박한 책 추천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문방구에서 보던 뽑기 기계를 책방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뭐라고 써 있죠? 숫자가 있나요? 네네, 6. 이게 6입니까? 9입니까? 네, 점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점이 6. 네네네, 6. 사랑한 후에. 그럼 여기에 책 목록이 네. 해당 번호가 그 책을 추천해 주신다. 네, 맞습니다.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개발하신 거 아닙니까? 네, 좀 어떤 책을 추천할까 저도 망설여지기도 해서 또 우연찮게 또 만나보는 그런 부분도 네, 되게 좋은 또 인연이 될 것 같아서. 노기환 리포터와 인연이 닿은 책은 노래 가사를 연상시키는 사랑한 후에라는 책입니다. 새싹 가수에게 어떤 좋은 영감을 줬을까요? 오늘도 부지런히 책방을 가꾸는 사장님. 한껏 여유로워 보여도 사실 하루를 25시간처럼 쓰는 열정맨입니다. 유튜브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뭐 이제 어떤 콘텐츠로 유튜브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컨텐츠 정한 거는 아니고요. 강릉을 좀 주제로 한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독립서적이나 독립서점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개개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독자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쉽지 않은데 이런 공간들이 많으면 조금 더 그런 독자와 내 생각들과 내 이야기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이 많이 생기면 좋은 것 아닐까요? 네.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강릉은 모두 작가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릉은 모두 작가다. 네네. 강릉 하면은 이런 문학,
아니면 작가에 대한 개념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그래서 강릉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작가가 되고 강릉에 왔다 간 사람도 작가가 돼서 돌아가는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작지만 단단한 서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 사이 새로운 길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죠. 주인을 닮은 소박한 책방이 모두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할게요. 네. 저는 작가라고 하면 문턱이 높아서 대회에 입상하거나 글솜씨가 아주 좋은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안상현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고정관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뭐 긴 분량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꼭 글이 아니어도 뭐 사진이나 그림 등 책의 형태나 내용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나만의 책 한 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맛집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 가게는 특별한 이유로 100년 가게로 선정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이 100년 가게라고 하면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고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그런 점포를 말하잖아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게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선정된 100년 가게입니다. 자, 어떤 가게인지 함께 가보시죠. 울산의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동구 주전동. 이곳에 보거와 2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한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복생복사. 보거에 살고 보거에 죽는 명인 임병용 씨. 그가 운영하는 복국 음식점이 얼마 전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100년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울산 시민들과 함께한 100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임병용 장인. 그의 보거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요건 지금 참복인데 회를 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탕을 끓일 준비만 할 건데 임병용 장인은 23년 경력의 보거 전문가인데요. 보고는 첫째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 보고 한 마리가 사람을 33명까지 죽일 수 있다는 모양이. 철저하게 안전을 안 지키면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은 재료인데.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장인의 철칙. 보고가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하는데 제일 가깝게는 우리 정자부터 뭐 포항으로 강구로 길 멀리 갈 때는 주문진까지 가요. 조금 힘들긴 힘들어요 그게. 그렇지만 이제 이 자연스럽고 좀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뛰는 게 제 최고의 수십 년에 걸쳐 갖춰진 전국 각지의 공급망 덕분에 계절에 상관없이 최상급 보거를 구입할 수 있게 됐죠. 지금의 100년 가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20여 년간 한 길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게 보고는 이제 흐르는 물에 항상 씻어야 돼요. 이건 죽은 고기이기 때문에 피가 응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흐르는 물에 많이 씻어야 돼요. 보거 음식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음식이 바로 보거회. 임병용 장인의 손끝에서 새로운 보거의 맛이 탄생됩니다. 보고회 같은 경우는 고급 요리이기 때문에 칼에 좌우를 많이 해요. 일정한 두께로 회를 뜨기 위해선 오랜 수련의 기간이 필요하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장인 정신이 새삼 느껴지네요. 마무리 단계로 금입니다. 지금 금이요? 네, 금입니다. 옷에 비싼데 금도. 이건 장식용이 아니면 맛이 더 괜찮아져요? 맛은 못 느끼죠, 금에. 눈으로 보는 맛. 음식이 꼭 맛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눈과 마음까지 사로잡는 장인의 실력입니다. 장인의 곁에는 긴 세월 함께한 아내가 있는데요. 부부의 바람은 단 하나, 손님이 많든 적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앞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싶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손님들에게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60인데 80까지는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이 들어오면 제가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둘이서 오는 손님을 많이 받지 말고 오는 사람한테 정성을 다해가지고 끝까지 꾸준히만 하자고 약속을 하고 지금 시험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성과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울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와주는 단골 손님이 많다는데요. 믿고 지지해주는 손님들이 있기에 100년 가게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좀 오는 편입니다. 울산에서 이 보고를 가지고 명인으로 된 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번 100년 가게의 선정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단골 손님이 많았는데요. 이에 보답하고자 임병용 장인은 끊임없이 보고 요리 연구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산 미나리와 양파 등 20여 종의 식자재와 한약재, 여기에 원기 회복에 좋은 보고를 이용해 만든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거워가지고 중탕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거워가지고 자체 개발한 크레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과 노력이 깃든 보고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고를 알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네요. 임병용 장인이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러 가지 결실을 맺었습니다. 보고 진액과 관련된 특허만 4건, 상품 등록은 6건에 달하고요. 보고조리 기능사를 넘어 보고조리 기능장을 취득하며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죠. 엑기스를 알리려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만이 고객들이 나를 믿으니까 지금까지 시험 없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진짜 공부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그게 또 쉽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손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복집을 시작했을 때 탕을 한 그릇 시켰는데 뭐 맛이 아니다라고 다시 끌려드렸었어요. 근데 또 아니래. 7번을 제가 말없이 바꿔드린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고객이 지금까지도 저희들 단골 가게 고객입니다. 그때 제가 아마 그 7번을 해주면서 나는 맛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아마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100년 가게의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100년 가게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나니까 겁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 그럼 내가 100년 가게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100년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나마 아들놈이 또 이런 계통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자식한테 넘겨주면 아마 이게 100년 가게는 충분히 이끌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요리한 볼것 같은 몇 마리 정도? 하하, 그거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수억 마리? 앞으로 100년 가게의 명성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임병용 장인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꿉니다. 이 가게를 잘 좀 후계한테 넘겨주고 대한민국 그 명장 보고 분야 명장이 아직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분야에 한번 꼭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보고 요리는 임병용 장인에게 있어 자신감이자 자부심이죠.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인이 있기에 앞으로 100년 가게의 미래는 더욱 기대됩니다. 네. 오늘의 이 100년 가게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열정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힘든 시기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아들이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100년 가게답게 100년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들이 함께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추위 기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아침 춥기는 해도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2.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영상 6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공기는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늦은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오겠고요. 충남 내륙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 4도, 공주 5도, 대전 6도까지 올라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5도, 보령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 한때 충남 남부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성탄절 전날인 목요일 오전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2020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693번님, 오늘이 동지라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팥죽을 만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무사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팥죽으로 추운 겨울 잘 이겨내봐요. 네. 또 이렇게 팥죽을 직접. 직접 만드셨네요. 더 맛있겠네요. 네. 예. 0587번님, 지인들에게 받은 선물꾸러기예요. 서로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마음으로 준비했다면서 보내왔는데 저도 받은 만큼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어머, 핫팩부터. 선물 와. 많이 받으셨네요. 네. 예, 인기 많으신데요. 부러운데요? 예. 5791번님, 아주 작지만 기부금 적립을 하고 유니세프 식수개발 보급에 기금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부, 아린 가슴이 아물고 행복해질 때까지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네요. 그래요. 이렇게 기부를 받는 분보다 네. 기부를 하는 분이 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소소한 행복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0780번님, 저는 구세군 냄비를 보면 꼭 모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우리 이웃들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네. 이게 또 이렇게 얼굴도 예, 초상권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좀 가려주셨네요. 센스 있으세요. 센스 네.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8855번님, 2020년 초반에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청소하는 어르신들께 한 통씩 나눠드렸어요. 조그만 일이었지만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어르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네. 예. 8099번님, 예전 이맘때 동지 팥죽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올해도 팥죽을 만들어서 지인들과 나눠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요. 팥죽은 좀 이렇게 큰 이런 솥단지에 이렇게 네. 많이 끓여서 나눠 먹는 그 맛이 최고죠. 그러니까요.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아무튼 뭐 지인들과 나눠 드실 때도 개인 방역 수칙 그럼요. 좀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도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호는 물론 방충과 미세먼지 포집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겨울 나무에 형형색색 옷을 입히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자, 올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제약 속에서 지내와야 했고 뭐 지금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네. 예. 경림 씨는 그런 날이 온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일단 마스크부터 빨리 벗고 좀 마스크.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싶고요. 네. 집순이긴 하지만 좀 못 만났던 친구들과 좀 편하게 밥도 먹고 싶은데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냐는 이 설문조사에서 네. 국민 10명 중 7명이 여행이라고 말씀했다고 여행, 합니다. 그래요. 여행도 가고 싶네요. 맞습니다. 이 마스크와 이별을 좀 하고 예, 좋아하는 여행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가족 여러분 모두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